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온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과 경제와 평화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이 광화문 광장에서 저 내란 세력들에게,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불법 개혁 동조 세력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12.3 내란 계엄에 대해서 12월 14일 날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한 세월 동안 견디어내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싸워왔는데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낼 때까지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장갑 차량 앞에서, 기관총 앞에서 온몸을 던졌던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차가운 아스팔트에 온몸을 던졌던 우리 젊은 청년들, 여성들의 그 희생과 헌신 앞에 삭발하고 단식하는 국회의원들과 시민 대표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의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시민과 함께하고 모든 시민들과 야당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추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더라면 여기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실 수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언자는 우리 국방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박선원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천년 역사 누가 지켜왔습니까? 권력자가 5천년 역사 한민족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민족 위대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세워왔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영원히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12월 3일 4개의 특수부대 13만 명의 경찰청, 서울경찰청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으려 하였습니다. 선관위를 때려 부수려 하였습니다. 대법관을 잡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계엄령이 됐으니 무슨 짓을 해도 좋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온갖 종류의 고문 도구를 다 동원했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의 손으로 임명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영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조차 짝두로 겁을 주고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장도기로 머리를 치고
니뽀로 손톱 뽑아버릴 위협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자들입니다. 그런 그 악마 같은 자들도 명분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보면 명분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에 교전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교전 중이든지 교전이 막 끝났다고 하든지 그러한 진정한 안보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은 안보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까? 북한에 간첩 한 놈 들어와서 잡았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북한의 테러리스트가 서울 시내 이곳으로 활보하면서 우리 국민을 죽였습니까? 이자가 하도 안 되니까 명태균, 김건희 살리려고 쿠데타를 해놓고 비상계엄이랍니다. 본인도 압니다. 어떠한 비상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범죄자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모든 종류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온갖 잔꾀를 부려서 옥문을 감옥문을 잠깐 열어두었으나 이미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은 악마이고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가 이미 윤석열의 감옥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으나 이미 윤석열은 범죄자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검찰 그리고 일부 관료 그리고 제발 일부 극우 신문 등을 동원해서 끝끝내 불안을 조성하고 판을 뒤집어 풀어갔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최후 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직무 복귀시켜 주시면 견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란 면허증을 주시면 국회가 아니라 국회를 다시 해산시키거나 내란을 저질러서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또다시 국회의원들을 비원 벙커에 채워넣고 영구 집권하기 때문에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얼마나 솔직하고 노골적인 자기 고백입니까? 이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면시켜야 됩니다. 이 자는 어디에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떳떳이 살아갈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감옥문을 지난주 토요일날 벗어났을지 모르나 이제 다시 철옹성 같은 감옥을 제대로 만들어서 저 집어넣고 영구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하는 짓이라고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의 에너지부라고 하는 부서에서는 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민간 국가에 들어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대만, 한국입니다. 이렇게 한미관계를 망쳐놓은 자가 입만 열면 미국을 팔아서 동맹을 팔아서 우리 건전한 대한민국 상식인 합리적인 시민들에게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 망해먹고 동맹 깨먹고 경제 망하고 마침내 자기가 저질렀던 비리조차 감추지 못해서 도망가는 저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윤석열 파면한다! 윤석열 파면한다! 막연히 불안하시고 두렵지요? 거의 다 왔습니다. 깔딱고개 다 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읍시다. 저자들은 거의 발악하듯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이면 됩니다. 모여서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모읍시다. 내일은 1명 더 데리고 오고 모레는 5명 더 데리고 오고 금요일 날은 10명 더 데리고 오면 이 온 대한민국의 파면과 탄핵의 목소리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때 윤석열은 없어질 것이며 불의한 집권 세력은 싸그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 있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해낸다. 파면. 감사합니다. 예, 박선원 의원님, 체구도 작으신데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은 다시금 기어나와 김치찌개와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12월 3일 우리는 거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고 12월 14일 우리는 거리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을 탄핵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이 보여줬던 여의도의 빛의 혁명을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만이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여전사, 서용교에 이은 또 다른 여전사가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나라에 어둠이 비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밝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 빛의 혁명을 이끌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앉아 계신 자리 제일 뒤에 저희 강서병 지역의 당원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제가 이거 만든 칼인데요. 예, 만들었습니다. 제가 12월 3일 이후에 아마 국민 여러분 다 그러실 텐데 속에 이렇게 좀 날이 서 있습니다. 가슴에 시퍼렇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 날이 가시지를 않아요. 이게 언제쯤 가실까 생각을 했는데 새봄이 오고 윤석열이 파면되고 우리가 새봄에 따뜻한 봄을 함께 맞을 수 있는 그날이 되면 이 가슴에 서 있는 날이 거짓말처럼 정말 눈 녹듯이 녹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날을 강하게 세우고 기다립시다. 헌법재판소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고민이 많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죠. 하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비상계엄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헌법재판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정치하지 마라. 국회 문 닫아라. 언론 니네들 앞으로 우리 통제받아야 돼. 라고 했던 포고령이 있었습니다. 그 포고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말할 8명 중에 단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는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군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계엄이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군인이 그냥 들어왔습니까? 총 들고 들어왔습니다. 위헌입니다. 국회만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기관 또 어디에 몰려갔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무슨 짓을 했습니까? 싹 잡아넣어! 누구 잡아넣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체포조를 운영했습니다. 정치인을, 언론인을 체포해서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안을 부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8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만 분의 10억 분의 1 정도의 어떤 가능성으로 윤석열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짠해요. 그러나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윤석열은 불법적으로 군대를 이끌어서 비상계엄을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혐의자로 지금 재판에 대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헌법재판관 8명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학개미들 주식시장 매일 쳐다보면서 왜 대한민국 주식은 이렇게 저평가되었나 하는데,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 경제는, 주식시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망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지고 있습니까?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리지만 윤석열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란죄로 감옥에 가서 못 나올 겁니다.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아니, 돌아오면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다고 하면 헌법재판관들 생각하셔야 돼요. 돌아와서 현직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면 내란죄로는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형사등 소추받는 게 내란죄, 외환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법원에 출두해요? 내란죄 수사받으러?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에다 대놓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얘기를 저는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역사가 퇴행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그 퇴행을 돌리는 힘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빛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퍼렇게 선 그 날 같은 가슴에 있는 그 정의가 결국 대한민국을 앞으로 전진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다가오는 봄, 새 봄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호는 저희 부승찬 간사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칼 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검찰이 참 똑똑한 줄 알았는데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를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세상에. 네, 헛똑똑입니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윤석열 파면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전한 여전사이십니다. 예. 진짜 발언 잘 들었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파면에 열기를 가득 채워서 헌법재판소로 날려보냈으면 하겠습니다. 또 외통위의 히어로 이재강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재강! 이쪽으로 봐야 편한데 저쪽으로 봐라 해서 힘듭니다. 준비도 안 했는데.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불편한데. 예,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어정부식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최대 계파의 수장입니다. 우리 조선들이 71명이거든요. 그 더민초 대표 이재강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못 해본 것이 조선 모임 대표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종로하는 권태성 의원님 오셨는데, 탄핵, 12월 3일 날 탄핵 때릴 날 제가 방송에서 했는데, 의정부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보좌관에서 전화 왔어요. 계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갈 체지 마라고 전화 바로 끊었어요. 끊었는데, 정말 탄핵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몽. 그래서 밤에, 그 계엄을 듣고 국회로 가야 되겠다. 아무 정보도 없이 국회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 했는데, 택시를 탈까 고민하다가, 왜냐면 저는 1980년 5.18 강주항전 때 계엄령이 터졌을 때 목숨을 걸고 수배를 당해가지고 한 10개월 숨어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못 올 줄 모른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국회로 왔는데, 국회로 의정부에서 국회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그날 우리 비서관이 여자입니다. 35분 만에 의정부에서 국회 본관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니까 국회 정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한 50명이 지키고 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종로하는 건철성 의원님이 뒤에 오셨어요. 딱 암행에서 출두한 것처럼. 나 국회의원이요. 들려달라고. 내가 그래서 뭐 암행에서 출두했나 마패가. 그런데 시민들이 이재강 의원이다 하고 150명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뚫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종로하는 건철성 의원님 뒤에 말씀 들어보니까 구름 위로 타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밀려가지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헬기가 떴습니다. 24대 떴는데,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계엄에 보니까 여기 계시는, 저를 보면 여기 계시는 수거 대사입니다. 수거. 쓰레기 수거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거는요, 흔적도 없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계엄이 터져서 여기 다 수거될 분들 아닙니까? 이 수거될 분들을 구해준 분이 누굽니까? 국민 여러분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조선은 국회의원 3선 동안 겪었던 일을 1년도 안 돼가 다 겪었다. 이렇게 많은 정치적인 경험과 이제 탄핵을 극복하는 그런 수건까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여한이 없겠다. 조선들이. 그래서 그럼 여한이 없으면 조선하고 마치라는 이야기냐. 그래서 제가 여한이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 경험을 짧은 기간에 다른 분은 3선 4선에서 겪어야 될 역사의 정의, 벅찬 가슴을 우리는 8개월 만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들이 앞으로 저 다선들보다 더 정치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재선 3선 4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 내란 세력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말마저 꼭통의 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고 저희들이 지금 매일 토론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헷갈립니다. 뭐라고? 아까 심우정인가? 심우정 탄핵, 최상목 탄핵 매일 토론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100만 한번 모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저 신동엽의 봄의 소식 시를 읽고 끝날라는데 애울 수 있는데 실수할까봐 보고 하겠습니다. 이쪽이 편한데. 신동엽 봄의 소식.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발병 났다 크니, 봄은 위독하다 크니, 눈이 기동그려진 수소문에 의하면 봄은 먼 바닷가에 갓 상륙해서 동백꽃 산모퉁이에 잠시 쉬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렇지만 봄은 맞아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광증이 난 악한한테 몽둥이 맞고 선지피 흘리며 거꾸로 지더라는 마을 사람들은 때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 봄은 자살했다거니, 봄은 장사 지내버렸다거니. 그렇지만 눈이 희동그려진 새 수소문에 의하면 봄은 뒷동산 바위 밑에, 마을 앞 개울 근처에, 그리고 누구네 집 울타리 밑에도 맨날 밤 우리들 모르는 새에 이미 숨어와서 봄단장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이제 봄이 봄단장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환한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들이 이 짧은 기간에 겪었던 이 벅찬 가슴들을 정말로 간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이 탄핵을 완성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강! 이재강 우리 더민초 회장님이신데 연설을 저렇게 잘하시는 건 오늘 처음 봤네. 많이 늘으셨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3.1 운동이 그랬고요. 그리고 4.19가 그랬고 6월 항쟁이 그랬고 그리고 촛불혁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아직 민주주의 회복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지만 빛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도 빛을 든 혁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빛을 든 국민입니다. 앞으로 100만, 200만 국민의 목소리를 내란 숙의 윤석열을 향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반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방송, 유튜브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민주여성 꼭 참여해 주십시오. 네, 참여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사위는 내일 법사위는 또 국회에서 이 검찰에 대해서 홍구멍을 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 좀 볼게요. 그래서 꼭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그게 빛의 혁명으로 다시 한번 이어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국방위가 거의 끝나서요. 이제 외통위로 지속적으로 가겠습니다. 미래 학자이시죠. 그러면서 더불어 민주당의 또 다른 브레인 차지호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차지호! 날이 참 차지요. 네. 네, 차지요. 네, 경기도 오산시의 국회의원 차지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제 엉덩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엄이 있고 나서 사람들마다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기 계셨던 많은 분들처럼 위기의 시대, 극단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큰 불쾌한 감정들이 온몸으로 20년 전에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원래는 의사였는데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하게 된 거는 그 난민들이나 이런 고통들, 이제 분쟁 지역에서 오는 그 전쟁 속에서 놓여진 그 고통들을 보고 이게 너무 싫어서 그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20년 정도의 세월을 거쳐 나가면서 그런 위기와 굉장히 먼 곳에 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지난번 불과 몇 달 전 제가 그 먼 분쟁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그 극단의 폭력들, 그리고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쳐들어와서 위협하는 그 상황을 제가 자라고 커왔던 이 곳에서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치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찬조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하게 됐던 거는 팬데믹 시기라서 그랬습니다. 그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온 사회를 덮치고 그 팬데믹 위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의사로서의 역할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찬조연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때 정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얘기 같은데 그 위기를 다시 이 땅에서 겪어나가고 보니까 그 말이 다시금 몸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십니까? 의료 대란만 해도 저희가 초과 사망률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광장에 모여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한국 곳곳에 소외된 지역에서 소외된 응급실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충격, 그 충격 안에서 여기 광장에 모인 우리들 중에 일부,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큰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그 경제적 고통 때문에 더 아프고 혹시 모를 질환으로 더 빨리 죽게 됐습니다. 결국 정치가 이렇게 위기로 넘어갔을 때 결국 마지막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다들 잠도 못 이루고 계셨잖아요. 몸도 나빠지시고 이러는 것들 느끼셨잖아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잠들어 보려고 했더니 다시 속방돼서 그 생글생글한 얼굴로 온 잠을 깨워놓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싸움을 싫어하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이것을 관망해야 될까? 혹은 우리가 분열되는 게 싫어서 저 멀리 광화문 저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그룹들과 같이 맞대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될까? 사실 이 원인들은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는 원인은 사실 그 윤석열 한 명의 리더십이 이렇게 온 나라를 분열로 몰아들게 하고 극단의 정치로 몰아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이 싸움과 분열을 싫어하는 저도 이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정치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과정이 또 다른 분열로 이어지지 않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이 싸움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 국민들의 우리 바램들 그리고 앞으로 이 분열을 넘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안정된 국가, 분열 없는 국가에 대한 비전들을 다시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그분들의 판결을 통해서 끝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 구호는 헌재에서 결국 외쳐질 구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란 수괴의 윤석열 즉각 파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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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름은 차지요. 후원금은 안 차지요. 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규탄 릴레이 발언이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의 또 민주당의 전략가이신 김민석 최고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요? 이거 아주 민망하네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든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이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열받으셨죠. 그리고
개엄나고 잠 못 자다가 요새 조금 잘만 했는데 또 잠이 안 오잖아요. 헌재가 혹시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결론을 안 낼까봐 좀 거시기하고 신경 쓰이시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사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이게 땡 잡은 줄 알았는데 꽝인 경우가 있고 꽝인 줄 알았는데 땡이 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땡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꽝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12월 3일 윤석열이 땡 잡는 줄 알고 저지른 겁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김건희도 감옥 가는 거 맞고 자기 권력을 영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내 확실하게 내 인생에 배팅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3년은 너무 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탄핵의 길이 그다지 평탄치 않을 수도 있었을 그때 윤석열이가 지가 똥볼을 차고 꽝! 하고 죽는 무덤을 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땡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꽝 될 겁니다. 갑자기 김치찌개도 먹고 갑자기 밖에도 나와서 갑자기 이게 웬 땡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꽝 될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이가 나와서 훨씬 더 설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잖아요. 왜? 쫄아서 그렇습니다. 나왔다 들어가는 건 100배 더 무섭거든요. 나와보니까 다시 들어가는 건 정말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지가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쫄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반드시 결국은 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꽝 된 줄 알았잖아요. 12월 3일 날 의학이었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었던 3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똥볼을 지가 알아서 찬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너무 화나고 잠도 안 오고 열받지만 사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석방 이후에 인생사라는 게 과연 이번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곳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곳에 나오기 전에 어제 국회 로텐다홀에 함께 있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고 국민들께서 함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들이 그 로텐다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 빛의 혁명 과정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 과정에서 동지들을 보고 이렇게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저들의 카르텔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뼈로 철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겪게 하는구나. 이번 빛의 혁명에서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시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내일 걷고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겨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한 숨겨진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땡이 꽝 될 때도 있고 꽝이 땡 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땡이 꽝 되지 않습니다. 모든 꽝이 땡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땡이 꽝 되느냐? 헛꿈을 꾸는 땡들이 꽝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헛꿈은 꽝이 될 것입니다. 꽝인 줄 알았던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국민들과 함께할 때, 시민들과 함께할 때, 올바른 길을 걸을 때, 김대중의 고통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고통을 축복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여러분이 이재명을 지켜주고 여러분이 민주당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빛의 혁명, 시민들과 함께 시작했던 빛의 혁명의 끝도 여러분과 함께 승리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들이 윤석열을 내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절박해졌겠습니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 앉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혁명은 지난번처럼 실패하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기도 하고 열도 받고 성질도 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분노를 농축된 에너지로 만들어서 저들이 알아서 이제 파견되고 나면 우리가 이 거리를 승리의 물결로 메워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준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엠피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뭉쳐서 건강 잃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걸으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윤석열 파면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파면시킨 후에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뭉쳐서 뛰어나갈 준비를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격려해 주시고 민주당도 더 각성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실수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발언이 한 분이 더 계신데, 제가 깜빡해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종료하기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국민과 카메라 위치도 이게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구호 한번 하고 마지막 발언 듣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꿈은 꽝이다! 예,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영국에는 찰스가 있다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에는 누가 있느냐? 조정식 의원님이 계십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자로 이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릴레이 발언의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 지금 국방위원회에는 방금 전에 연설을 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 비롯한 장관 출신들 쟁쟁한 분들이, 거물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오늘 대장동 재판이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힘나죠,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고,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까?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밤을 지새가며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속시켜놨는데 그 엉터리 재판과 검찰의 장난질로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것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개선 장군처럼 빠져나왔어요. 이런 짓거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구속시킵시다. 내란 검찰의 책임 묻고 시부정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구속기관에서 날짜로 산정해 왔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시간으로 산정해서 풀어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왜냐?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날짜로 산정을 해서 많은 구속 기소 수감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속 취소 청구하면 다 풀어줘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다시 구속하고 내란 검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지지자 여러분, 오늘이 윤석열 내란이 벌어진 지 98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 모레면 100일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결론이 종결된 지 딱 오늘이 2주째입니다. 정상대로라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예고하고 이번 금요일 윤석열 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끝장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결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희 5선 6선 중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 내란을 종식하고 이 비상시국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입니다. 이번 주에 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극우 세력들과 내란 세력들이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별 찌라시를 다 돌리고 별 헛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양심과 정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8대 0으로 윤석열 내란 세력 윤석열 수계를 반드시 파면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풀려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 12.3 내란과 불법계엄을 합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상시 개헌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진국가가 아니라 삼류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8대 0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내에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촉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끝장냅시다.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 당당한 힘으로 우리 주권자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잘못한 것 같아요. 신사가 아니네. 예, 죄송합니다. 워리어, 전사, 전사. 이제 아쉽지만, 이제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좋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 정말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일만 남았습니다. 비록 숫자는 짧지만,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헌법재판소까지 들리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내란숙의 석방지 심우정은 사퇴하라! 내란 검찰 규탄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